이경규 원, 코미디언 출신의 예능인 중 현역 최고참으로 1981년 MBC 제1회 라디오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MBC 공채 1위로 데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사회적 무례 없이 42년째 후배들의 존경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예능계의 대부이다. 구봉서, 배삼룡, 송혜, 이주일 등 전설적인 1세대 코미디언을 직계 선배로 옆에서 모시면서 자신과 같은 2세대로 주병진, 김영곤, 이용렬, 최양락, 신영래 등과 동시대에 데뷔했던 사람이 김국진, 김용만,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김구라, 박명수 등 걸쭉한 3세대 코미디언 출신 예능인들과 경쟁하며 이수근, 정영돈, 유세윤, 장도연, 양세형, 김준현 등과 같은 4세대 예능인들과 함께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예능인인지를 실감할 수 있다. 1980년대 정통 콩트 코미디를 시작으로 토크쇼, 라디오쇼, 1인 스탠딩 코미디, 쇼 버라이어티, 리얼 버라이어티, 퀴즈 예능, 관찰 예능, 공익 예능, 다큐 예능, 스포츠 예능, 음식 예능, 애견 예능, 가족 예능, 어린이 예능, 탑급 MC로서 지상파를 벗어난 첫 테이블 예능 도전, 유튜브 예능, 카카오 OTT 예능까지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디한 감각과 새로움에 대한 도전 정신으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의 전설적인 국민 MC로서 후배인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과 함께 대한민국 예능계를 사분하며 누구보다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영원한 콤비이자 이경규와 함께 수많은 예능 걸작을 탄생시킨 MBC 김영희 PD의 말 맞다나 남을 웃기는데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언제든 웃길 수 있는 천재적 재능을 갖춘 천상 연예인이다. 통산 8회 방송연예대상 수상자이자 방송 3사 연예대상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3명의 예능인 중 한 명이다. 또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걸쳐 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예능인이다. 그의 특기인 버럭 개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예능계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다양한 에피소드와 본인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등 자타공인 이경규의 대표적인 필살기. 박명수는 후에 자신의 호통 개그가 이경규를 벤치마킹한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모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박명수가 이경규 흉내 아니냐고 물었을 때 조곤조곤 차이점을 짚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친구 개그는 근성이 없어요 라고 못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경규 또한 비슷한 컨셉의 후배인 이경실 앞에서는 버러워하는 편이다. 사실 이경규는 절대 공격 일변도의 코미디언이 아니다. 이경규는 코미디와 웃음 발생의 구조에 대해 매우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모든 장르가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코미디는 더더욱 관객이 앞으로 진행될 사건을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관객의 기대, 예측을 배반하며 진행되는 반전으로 인해 웃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경규는 스스로 강자의 역할을 떠맡고 같이 출연하는 인물 중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중요한 부분에서 항상 깨져맞힌다. 강자가 약자에게 당하는 반전을 통해서 관객의 예측을 벗어나고 반전을 주어 해악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막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한 프로그램 내에서 한 명 내지는 그 이상의 인원들에게 꾸준히 당하는 걸 볼 수 있다. 예능에서 강자 혹은 독설가는 자칫 비호감 캐릭터가 될 수 있는데 이경규는 강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면서도 약자에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호감의 선을 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경규가 강자를 만났을 때인데 이때는 이경규가 한 발 물러서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방식의 웃음을 이끌어낸다. 이를 보면 자신의 캐릭터와 상대 캐릭터를 파악하고 판을 짜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경규의 코미디 패턴은 크게 본다면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경규가 화를 내므로써 웃긴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 코미디는 부조리이자 반전이므로 이때 이경규가 내는 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하고 얼토당토 않는 화다. 위에서 말했듯이 사람도 아닌 제품에다가 화를 낸다든지 낚시가 잘 안되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제작진에게 꼬투리를 잡아 화를 내거나 화를 낼 이유는 정당해도 당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화를 내므로써 부조리를 연출하기도 한다. 이경규가 내는 화에 다른 사람이 반격을 가하면서 웃긴다. 이경규가 내는 화에 같이 화를 내며 맞받아치는 내용도 있고 움츠러들면서도 한마디씩 하면서 절대 지지 않는 유형도 있으나 공통점은 이경규에게 반격을 가한다는 점이다. 이경규가 화를 내지 않고 무시를 함으로써 웃긴다. 잘 쓰지 않지만 가끔씩 꼬아서 써주는 패턴이다. 시청자들이 당연히 화를 내겠지. 기대를 하는 타이밍에 역시 기대를 배반하며 웃기는 패턴. 아는 형님에서 김영철이 나한테는 화 안 내? 라고 물어봤을 때 쿨하게 넌 그럴 가치도 없어 라고 대답하고 무시하고 넘어간 게 그의 이 패턴의 주된 희생자는 이윤석이었다. 보면 알겠지만 매우 효과적인 패턴이긴 한데 사실 그 가지수가 다양하진 않다. 그래서 이경규와 잘 어울리는 인재는 이경규가 화를 낼 때 내더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내는 게 아니도록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엉뚱한 혹은 사고뭉치형 캐릭터이다. 본인이 그 누구보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은 보일 때마다 프로그램 내에서 밀어주고 곁에 두는 편이다. 또 이경규는 고집이 세다거나 자기 철학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지나친 권위주의, 꼰대 의식과는 거리가 억만광년이나 동떨어져 있는 인물이다. 이경규는 주위의 반격으로 깨지고 당해도 뒤끝이 없다. 정확히는 뒤끝이 있어도
그것을 철저하게 예능 요소로만 사용하지 사적인 감정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경규에게 당하는 당사자도 쉽게 웃고 떠들고 리액션을 보일 수 있는 것, 자칫하면 거칠게 보일 수 있는 이경규식 개그에 대한 프로 불편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경규를 1인자급 국민 MC로 키워준 능력은 뛰어난 진행 능력과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이다. 김성주, 전현무와 같은 아나운서 출신의 진행가들이나 유재석, 신동엽과 같이 아나운서 못지않게 차분하고 정확한 디션의 진행을 보여주는 유형은 아니지만 MC로서 필요한 자질인 전체적인 방송 흐름을 읽는 능력이 손에 꼽힐 정도로 매우 탁월하고 위에 거론된 본인의 주특기인 호통 개그, 독한 애드립과 시너지 효과가 맞물려 본인만의 독창적인 진행 스타일을 갖추게 되었다. 게다가 데뷔한 지 40년 되는 원로 중의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시대 흐름을 읽고 트렌드를 받아들이며 때로는 본인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선두주자가 되기도 하는 등 현재까지도 최정상급 국민 MC로서 살아남은 부분은 모든 예능인들이 본받아야 할 큰 장점이다. 위에 비교된 박명수가 메인 MC로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도 이경규와는 다르게 1인자로서 갖춰야 할 진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에서 얘기한 이경규의 예능 스타일과 잘 맞는 예능인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이경규의 호통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이경규에게 계속 갈굼받는 전형적인 이윤석, 윤영빈, 유재환, 한철우 같은 캐릭터. 이 캐릭터는 이경규의 호통, 비난, 버럭 개그를 일방적으로 띄워주는 것과 이경규의 분노, 그리고 당하는 사람의 리액션 등이 개그 포인트다. 가끔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이경규를 역관광시킬 때가 있는데 앞서 말한 내용과 결합해서 개그가 크게 증폭된다. 둘째, 이경규의 호통에 똑같이 대응하거나 역습하는 전형적인 팀구라 박명수 캐릭터. 이 캐릭터는 같이 맞대결을 보는 긴장감이나 오히려 이경규가 역관광당하는 모습 등이 개그 포인트다. 셋째, 이경규가 아무리 호통을 쳐도 깐족대는 전형적인 윤종신, 강호동, 김용만, 이수근, 김준현 캐릭터. 이는 깐족거림에 짜증을 내는 이경규의 모습과 그의 눈치 보면서도 계속 깐족대는 상대방의 모습, 그리고 이경규가 은근히 디스당하며 힘 빠지는 모습이 개그 포인트. 다만 한참 호통 개그를 하던 시절의 이경규 특유의 까칠한 태도와 호통으로 신 시절의 이영은을 울린 적이 있다고 한다. 예능 프로 상상 원정대 패널로 출연해 촬영 중에 이영은이 정영돈의 질문에 대답하자 야 방송하잖아 라고 소리를 질러 한번 눈시울을 붉혔고 이후 엽기 음식을 먹는 씬에서도 그녀가 벌레 부침개를 잘 먹지 않자 이경규가 녹화를 중단한 뒤 여배우에게 크게 호통을 쳤고 그 이후 음식은 잘 먹었지만 그날 밤 이영은은 호텔방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한다. 더욱이 그녀는 안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벌레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이라도 보는 시청자들이 안 보이도록 하려고 부침개로 벌레를 싸고 있었던 상황이라 더 억울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후 명랑 히어로에서 재회해 이 에피소드를 풀었고 이경규 쪽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함으로써 응어리도 풀었다. 이영은은 그 시절 기억 때문에 이날도 이경규를 몹시 어려워했고 이경규도 나름 미안해하고 있었던지 몹시 뻘쭘해하며 나름 이영은을 띄워주려는 모습도 보여준다. 방송에서 멘트를 할 때에 유독 A급, B급 낮은 급 높은 급 같은 급을 많이 나눈다. 어느새 그의 주요 기믹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아래에도 언급하지만 이경규는 시간 효율을 매우 중요시해서 촬영을 짧고 굵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자신의 이런 면모를 역이용해서 방송 진행을 귀찮아한다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등의 기믹을 내보이기도 한다. 40년 가까이 예능 코미디계에서 꾸준히 롱런하며 대한민국 모든 예능 장르에 통달했다. 현재까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드문 케이스이다. 보통 각자의 분야에서 예능을 하는데 이경규, 유재석, 강호동은 토크쇼, 공익예능, 스튜디오 예능, 리얼 버라이어티 등등 모든 장르에 통달한 경우 특히나 마리텔에 나와 새로운 방송 양식을 시도하며 눕방이라는 방송 트렌드를 잘 잡게 만든 장본인이다. 몸을 이용한 개인기로는 눈알 굴리기가 있다. 눈알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데 쉬워 보이지만 따라하기 무척 힘들다. 1997년 이경규가 간다에서 박찬호 관련 촬영 겸 다저 스타디움에 갔을 때 미국 현지 스포츠 뉴스에 출연하여 보여주었는데 코리안 매직아이쇼라고 나름 화제거리가 됐었다. 잊을만하면 한 번은 보여주는 것으로 유세윤의 개코 원숭이 흉내만큼이나 이경규를 상징하는 개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배우 김민교가 이 분야의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 방송에서 보여준 호통 개그, 후배 개그맨들이 방송에서 어려워하는 모습, 패널의 개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집하라는 제스처, 이윤석 등의 약골 컨셉의 개그맨들을 막대하는 모습 등 강압적이고 고지식한 측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시청자도 있었으나 최근 방송에서는 역으로 당하는 컨셉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어보를 보면 종종 마이크로라색에 당하는데 마이크로라스는 한국어가 아직 서툴다는 식으로 넘어가지만 이경규가 신인급인 마이크로라색에 당하면서도 웃음으로 넘기는 모습이 신선하고 인간적이라는 반응이다. 그 외에도 한끼줍쇼나 여타 프로그램에서 본래 이미지와 반전되는 수줍어하거나 약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간혹 보여주면서 더욱 다양한 캐릭터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경규란 인물이 이전보다도 더 각광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츤데레 성향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SNL 코리아 시즌7 18회의 호스트로 출연해 츤데레 감독이라는 콩트 연기를 했다. 겉으로는 케이크를 얼굴에 받고 코트를 던지고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등 엄청 과격하고 무서운 감독이지만 실제 속내는 엄청 챙겨주는 감독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는 일밤에서의 거듭된 실패로 방송계에서 입지가 하락한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면모로 이전에는 대단한 도전 당시 윤정수가 혼자 웃겼다고 가렸다는 일화, 상상원정대 당시 정응돈이 자이언트 드롭을 못하겠다고 하는 걸 묵살하고 태우는 바람에 전립선이 파열됐다는 일화 등 갑질에 가까운 고압적 태도를 보인 적이 더 많다. 별명이 무술의 달인이라고 무달, 이소룡의 팬으로 이소룡 관련 아이템을 여럿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별명은 단순 개그나 흉내내기로 얻은 별명이 아니라 우슈의 일학연이 있으며 실제로도 우리나라 부산에서 우슈 관원 1호라고 한다. 단순한 1호에 그치는 것만 아니라 약 4, 5년을 수련했으며 서울에서 우슈 체육관 사범을 했다고 한다. 당연히 실력도 있다. 실제로 방송 프로에서 우슈 관련으로 우리나라 대표들이 나왔을 때도 이경규에게 인사를 따로 했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슈 수련자들에게 이경규는 한국 최초 수련자인 만큼 대선배이다. 그 때문인지 복수열전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몸놀림을 볼 수 있다.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밤에 이연걸이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경규가 잠시 쿵푸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더니 한눈에 알아보고 저분은 무술을 익힌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 이경규는 황비용 분장을 하고 엉터리 중국어로 이연걸에게 개기는 개그를 했는데 코믹하게 쿵푸 동작을 했지만 보법을 보고 이연걸이 눈치챘다. 역시 몸에 익은 것은 숨길 수 없고 프로의 눈은 못 속이는 법이다. 일밤의 대단한 도전에서는 무술 관련 도전만 나왔다 하면 사실상 이경규의 동무대 태릉선 수촌갈 실력이라는 의미로 태릉인이라 불렸던 YB 에이스 윤정수조차도 무술이 주제인 편에서만큼은 이경규에게 밀렸다. 게다가 도우미로 나선 모든 무술사범들이 이경규에게 인사할 정도였다. 다른 예로 1991년 성룡이 방안에서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경규가 우슈 시범을 보인 적이 있는데 성룡은 이경규의 실제 동작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박수를 치며 크게 감탄하기도 했다. 그 장면 또한 이경규는 자신의 무술 실력을 이용해서 짜짜로니의 CF를 촬영하기도 했다. 특수 효과를 조금 쓰긴 했지만 이경규가 이 CF에서 보여준 무술 실력은 어지간한 액션 영화 수준이다. 컨셉은 중국인 무술가 똥군기로 유명했던 과거 개그계에서 이경규는 유명한 아웃사이더이자 선배들에게 부조리를 직접 호소하고 후배들의 구타를 막은 개그맨으로 유명하다. 만일에 그 험악한 개그계에서 제대로 된 무력 없이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10배로 더 맞고 퇴출당했을 것이다. 선배들조차 건드리기 힘들 정도로 강골이자 무술인으로 유명했고 이연걸 및 홍금보 등 홍콩 무술 배우들조차 이경규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비슷한 케이스로 황정리가 있는데 황정리는 이미 성룡, 홍금보와 합을 맞춘 무술인이자 과거 군인이었고 똥군기를 극히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다. 애초에 황정리는 무술 실력이 배우 중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고 인상조차 험악해서 선배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은 애초에 건드릴 생각조차 못하는 배우이다. 2010년 12월 4일 남자의 자격의 출연자인 김성민이 필로폰 밀수, 복용 혐의로 체포됐다. 이경규 입장에서는 건대를 과시하며 애지중지 키워온 프로그램이 위기를 맞게 된 것. 여러 커뮤니티에는 2010년 1월 남자의 자격 건강검진 편에서 이경규가 김성민은 약을 하는 게 틀림없다. 녹화할 때마다 힘이 넘친다고 했던 농담 장면이 이경규 예언 같은 제목으로 캡처되어 올라오고 여러 인터넷 뉴스 기사로까지 발행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이때 이경규가 말한 약은 마약이 아니라 다른 의미였겠지만 2011년 1월 이경규는 김승우의 승승장구에서 김성민에 대해 죗값을 치르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성민은 2013년 3월 트인 현장 토크쇼 태시에 출연하여 당시 이경규가 면회를 왔음을 밝히기도 했다.